네, 국가교육위원회, 정권을 초월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합의 기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이기도 하죠. 네, 교육만큼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안정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는데 아직까진 진척이 더딥니다. 최근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그 의미와 전망,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가교육위원회,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예. 우선 중장기 국가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계획을 10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국가교육 과정, 그러니까 이 교육의 어떤 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개발해서 고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책 갈등 사안들이 있는데 이것이 절차를 거쳐 제기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의결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역할들,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이런 역할들을 사실상 교육부가 이미 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교육과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달리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교육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안을 다루는 기구죠. 그래서 그 현안 정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비전을 수립한다거나 그에 따라서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한다거나 거기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굉장히 큰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근대 사회로 넘어와서 우리로 한 100년 또 서구로 한 300년 동안 계속 커지고 빨라지는 그런 사회였는데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보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작아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포용적 성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부를 충실하게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큰 사회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방향에서 국민적 지혜를 구하고 합의를 구해서 비전을 만들고 이런 역할은 집행부서인 교육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궁금한 점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아까 교육부의 역할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부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 중앙의 교육 파트를 개편하는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드시 교육부 재편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부처 개편은 이렇게 정권 후방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다음 정권 초면은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의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는 집행계획을 세워야죠. 그건 하나의 의무입니다. 법적 기준을 갖기 때문에 교육부는 그런 그 집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국회 이제 교육위원장인 유기용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그 20회 때 당정청 협의 아래 조성래 의원안이 발의됐었습니다. 기본 틀은 이제 그 법안을 기본으로 하고요. 네. 중요하게 이제 세 가지가 보완이 됐는데요. 하나는 그 조성래 법안에는 그냥 국가교육 비전 제시, 중장기 교육 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교육 제도 개선을 명시를 했습니다. 역할로서. 왜 그러냐면은 제도 개선은 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기가 있는 정권 그리고 2년마다 계속 선거를 치르는 정부는 시도하다가 저항이 있으면 물러나고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20몇 년 동안 실제로 제도 개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주요 역할로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가야 되는 기구니까 위원 구성을
전문가적 힘을 대폭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기초지자체 주민대표성도 들어오고 또 학부모 학생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반드시 넣도록 명시를 하고 그런 방에서 위원 구성을 좀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네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완하는 기구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민에게 계속 수렴하는 작업을 하고 또 이제 그것도 그 의사결정을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게 이제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정책 갈등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조정하는 이 부분에서 제기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크게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소속 행정기구라고 이제 법안에도 해당 내용이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 어떻게 불식시켜야 될까요? 그래서 법안에 그 독립성을 갖는 걸로 독립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정한 사안이 뭐 대통령에 보고하거나 이게 아니라 네. 그대로 이렇게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위원 구성에서는 여야가 이렇게 함께 다 참여하는 그런 구성으로 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성패는 전 거기 달려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얼마나 그 진짜 현장으로 끌어올리느냐 이 힘이 아마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로 정책 중립성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교육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네, 국민적 합의를 얼마나 도출해낼 네, 수 있겠는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